네. 국회직 8급 봅시다. 국회직 8급. 날짜를 썼다가 잘못 알아가지고 지웠어요. 국회직 8급. 요 국회직 8급 문제는 지난번에 그 간호직 문제하고 더불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좀 일단 들어가는 말을 좀 섞어드리면은 2022년에 봤던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죠. 일단 국회직 8급은 뭐예요? 25문제. 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5개예요. 선택지 5개. 옛날도 그렇고 최근에 더 그렇고 비문학 출제 비율이 높아요. 비문학 출제 비율이 높고 이번엔 한 문제 나왔죠. 하지만은 뭐 있다 반드시 순서 맞추기 문제가 무조건 있어요. 비문학 국회직은 9급이든 8급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비문학 순서 맞추기 문제 때문에 내가 국회직 문제는 옛날 것 좀 다운받아서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좀 얘기했죠. 비문학 능력 향상에는 국회직 문제가 좋은데 우리하고의 좀 차이점은 좀 지문이 너무 긴 것이 우리하고의 좀 차이는 아닐까.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도 공무원형 문제니까. 어렵다. 어렵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렵다. 어려운 문제를 미리 한번 언급해 줄게요. 어려운 문제. 2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외우지 않았다면 어려운 거. 2번. 하지만은 이걸 어렵다고 우리 군무원 시험 내 거 우리 하이클래스 국어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다 죽는 거야. 이건 내 거 그 프린트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는 것까지도 설명했기 때문에 4번 어렵다. 미리 어려운 거 얘기해 줄게요. 어렵다. 그 다음에 7번은 지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번에 저도 이거 도산 12곡 발인데 제 이론서 아마 3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내용은 이제 요거하고 같이 더불어서 넣지 않을까. 7번은 어려워서 별표 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지문이어서 충분히 우리 시험에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11번 문제 순서 맞추기 어렵다. 나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 어렵다. 어려운 거 12번 어렵죠?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얘는 어떻게 풀면 더 좋아? 1, 2, 3, 5는 답이 아니니까 이렇게 풀었으면 좋았기 때문에 12번 문제는 별표 좀 쳐놓고 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해설이 정확하다고 말 못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정답만 공개했지 의도 공개 안 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비교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설명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왜 아무도 국회직을 담당하는 선생들이 왜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지 몰라요. 나는 내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니까. 그리고 어디 있어? 그 16번 어렵다. 오늘 외웁시다. 길다라타라는 말은 없어요. 기다라타예요. 기다라타가 맞고 기다라타의 준말은 기다타예요. 기다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기단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따가 해줄게요. 그리고 어디 있어? 18번 어렵다. 18번 어렵다. 18번 어렵다. 특히나 그릇의 도식의 사례예요. 그릇 도식의 사례. 문제를 똑바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릇 도식의 사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마지막에 나와 있는 25번은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지문이 길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 좀 주목할 만한 문제들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자고요. 별것 아닌 거는 빨리 넘어가고 내가 그동안 수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건 빨리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군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1번 틀리면 다 죽어. 다 죽어. 이거 다 죽어. 알겠어? 조사, 적 붙은 말 조사 안 붙으면은 뭐요? 관형사 부사 중에 하나고 비교적 편리하다 수식하지 비교적 교통 아니죠? 부사. 틀리면 다 죽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좀 어려울 수 있고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 설명하면서 잘 보자고요. 자, 1번. 뭐 얘기할 것 없이 무조건 비교적은 관형사가 아니라 부사. 지어봅시다. 부사. 다시 한번 적이 붙은 말. 이거 많이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고 또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유형이 다르잖아. 선생님 저거 반토막 했어요. 괜찮아. 뭐 괜찮다고 하면 또 위안을 주는 거구나. 괜찮아. 물론 이거 5개 맞았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반토막 괜찮으니까 힘을 내시고. 자, 적 붙은 말에 조사가 붙을 수도 있지만 안 붙여놨지? 그러면은 뭐예요? 얘는 명사가 아니고
비교적 교통을 수식하지 않고 비교적 편리하다를 수식하니까 얘는 뭐야? 부사.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비교적을 찾아도 품사가 각각 뜨죠. 만세는 감탄사도 있어요. 대한독립 만세 할 때는 감탄사지만은 이렇게 만세를 누리소서 조사로 붙었을 때는 명사고. 어제 끝내다 부사. 끝내다를 수식하는 부사. 그 다음에 여덟 뒤에 서술격 조사 붙었죠. 이럴 때는 수사. 하지만 여덟 개의 사고할 때 개와 같은 명사 꾸미게 되면 뭐야? 그럴 때는 수관형사.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창 크다. 기본용으로 크다가 가능하죠. 크다가 가능하죠. 이런 거 갖다가 서술성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서술성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크는이라는 관형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크는은 뭐야? 크다라는 것이 동사가 크는으로 활용한 경우. 오케이? 크다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잘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 오케이? 그럼 보자마자 일초컷이죠. 하지만은 좀 답이 1번이고 하지만은 좀 2번은 이게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우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얘기할 게 없는데 이건 뭐 내 자랑일 수도 있으니까 내 자랑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보면 라도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라도는 뭐예요? 연결 어미. 그것이 금덩이라도 나는 안 가진다. 그것이 금덩이라도 나는 안 가진다 할 때 라도는 연결 어미. 연결 어미. 하지만은 라도가 연결 어미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보조사, 조사로도 라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못 풀 수가 있고 특히나 또 뭐예요? 금덩이 하면은 명사 뒤에 바로 붙으니까 이거 조사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이거지. 금덩이 이다지.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쓰면은 금덩이 이다지 원래는. 그래서 얘는 뭐야? 얘가 명사라면은 이렇게 서술격 조사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다른 명사를 넣어봐. 그것이 집이라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다른 명사를 넣게 되면은. 그럼 얘는 뭐겠어?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파트죠. 앞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미로 보는 게 맞아요. 어미입니다. 사전의 뜻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설사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그런 뜻의 연결 어미예요. 연결 어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렵지? 조심해. 나머지는 조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1번 난 찍어서 맞았다 얘기할 거 없어. 그치? 난 찍어서 맞았다 얘기할 게 없는데 오씨 일단 그래. 이거만 조사. 오케이. 조사 오케이. 많은 조사야. 오케이.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요. 높임조사. 우리 많이 했죠? 조사야. 이거 조사 아니면 조사 아닌 거 찾기 이런 거지. 이 둘 중에서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수준이 높은 것이고 금덩이라도 그것이 집이라도 그 책이라도 여기서 이가 같은 이기 때문에 금덩이이라도 할 때 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됐구나. 여기는 어미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지. 얘는 분명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것인데 우리 시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힘든 게 만났을 때 제발 좀 침착하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진짜 수없이 많이 말한 거 절대로 1번부터 25번이 술술술술 풀리지 않는다.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막히는 문제는 크게 봤을 때 뭐야? 어려운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골 때린 문제 있었지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어렵다는 기준은 지문이 길어서도 그렇고 처음 본 작품이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상콩중곡처럼 한자에다가 안 달아줘서도 그렇고 해석이 안 돼서 다양한 것이 있지만 완전히 생판 더러운 문제 만났을 때는 그거는 쟤도 틀리고 나도 틀려도 괜찮은 것이니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잘 해결해 나가시고 침착해라 이런 것들. 어쨌든 3번 외우는 문제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뭐 줄목, 선걸음, 갈무리, 맨드라미 이렇게 있는데 맨들이 있는데 잣잎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그럴 때를 잣잎이라고 하고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가 음식을 조금만 먹는다는 말은 그 말 많이 쓰죠. 뭐
여기 가서 욕이라도 좀 해라. 욕이라도 좀 해라. 그런 말이 바로 비슷한 뜻이에요. 욕이 말고도 다른 뜻이 있을 터인데 그냥 욕이를 가장 비슷한 말로 넣어준 것뿐이죠. 정답은 5번이고 4번 설명이 좀 길어서 중간에 한번 끊었어요. 4번 봅시다. 일단 답은 1번인데 이거 화면 넘겨야지. 생각해 볼게. 어법 문제죠. 분명히 어법 문제라 그랬죠. 뭐 제 직렬의 중심에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막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막 군무원 문제는 어쨌든 공개된 문제에서는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국회직 문제니까 우리가 어법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말의 법이야. 말의 법. 뭐 주술 호응이나 정분 생략이나 뭐 이런 건데 공무원 시험 예전부터 나오는 거 가만히 살펴보면 뭐 문법까지도 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화법까지도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교과서에서는 어법은 여기까지만 다루는 범위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으니까. 이거 내가 지금 해설제에다도 넣어놨는데 틀린 사람 아마 안 할 거야.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우리가 보통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회사가 생산한 물건, 제품 이런 거죠. 근데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 공무원 시험은 정답 찾는 거야. 그치? 얘가 정답이고 나머지가 정답이 아니면 그만인 거지. 설령 여러분들이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이거 이상한데? 그 회사는 뭐가 있어요? 그 회사의 제품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라는 말이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많이 말해요? 그 회사는 규모 면에서 거기다가 중간에 다른 말 넣지 않고 그 회사는 규모 면에서 또 뭐 있지? 그 회사는 뭐 복지 면에서 그 회사는 임금 면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다른 말 넣지 않고 그냥 복지 여기다 넣어놨어요. 임금, 수준 뭐 이런 것 수준에서 세계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거보다는 그 회사의 제품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가 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잘못된 건 아니야. 우리 많이 했었죠? 그러니 답은 1번이고 나머지 고쳐봅시다. 오답풀이가 더 중요해요. 이거 2, 3, 4, 5번 오답풀이하는 거 장난 아니죠 이거? 자, 내 생각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딱 봐도 어때요? 주어와 관련돼서 호응하지 않았죠? 뭐로 고쳐야 돼요? 뭐 내 생각은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해결될 것이다도 호응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호응이 안 맞아요. 내 생각은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다시 내 생각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될 것이다의 주체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이것도 그래요. 제가 해설자에다가 넣어놓은 것보다도 더 좋은 표현에 올바른 표현이 있겠지만 뭐 그 정도 고치는데 문제는 없고 더 이상 제가 해설을 적진 않았습니다. 뭐 제 직렬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는 자유수호랑 인권을 보장한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말은 있겠지만서도 자유수호를 보장하지는 않죠. 이것도 이제 호응이 안 맞았어요. 뭐 굳이 고쳐본다면은 지도자는 자유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죠. 자유는 수호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자유수호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죠. 지도자는 자유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 더 좋은 고치는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회는 4번에 재무지표 현황 있고 이게 너무 이게 명사어 구성이죠. 그 다음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재무지표 현황을 수립할 수는 없어요.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은 재무지표 현황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재무지표 현황은 보통 공지하거나 알리죠. 제가 거기다 넣어놓은 대로 한번 수립 고친다면은 이사회는 재무지표 현황을 알리고 뭐 공지하고 알리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하면 딱 좋겠죠. 그리고 요 무엇을 5번은 요 무엇이라는 거 보통 이가 품사의 의문사라는 말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 무엇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들을 의문사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쓰긴 쓰니까 그냥 저는 해설자가 의문사라는 말을 넣어놨거든요. 의문사.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들어갔으면은 뭐가 됐든 저게 됐든 의문형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친다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무엇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가, 개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뭐뭐 해야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의문형 표현으로 만들어줘야지 좋죠. 하지만 그래도 좀 입맛이 후진맛이 좀 텁텁한 그런 문제이긴 해요.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이다. 우리가 어법이라는 게 말의 일반적인 화법의 쓰임이잖아. 당연히 만약에 내가 그 회사는 품질 면에서 최고야. 그러면 어떤 물건이요? 라고 물어보겠지. 왜냐하면 문장이 정확하진 않으니까. 약간 그 표현으로 후진맛이 사나운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거기 해설자도 넣어놨지만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은 국회직 시험 보러 준비한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뭐 준비한다? 군무원 국어시험 다 맞으면 되는 사람이죠? 라고 할 때 내가 작년부터 1년 동안 누차 한 말 답은 1번이어야 돼. 딴 거 고르면 죽는 거야. 알겠어? 답은 1번이어야 돼. 꼭. 좀 어려웠다. 자, 넘어갑시다. 웬만하면 다 설명해 줄 텐데 이렇게 너무 지문이 긴 거는 넣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단 표시를 해도 좋아요. 문단 또는 단락인데 여기는 3개의 문단,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중요 내용은 뭡니까? 첫째 줄에 있죠. 괴테는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서 보편성에 이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글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괴테는 개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이 개성이라는 거, 개성과 존엄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 보면은 다양한 말들로 변형돼서 쓰여요.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단 또는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인간성이나 인류와 같은 관념, 인간성 같은 걸로도 쓰이고 있죠. 인간성. 한마디로 괴테는 인간의 개성,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뭐냐면은 자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에 속한 채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여기죠.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요. 두 번째 문단에서. 그렇다면은 괴테는 뭐가 중요하다? 그 넷째 줄에 있죠. 개인의 의지를 배제한다면이 아니라 괴테라면은 개인의 의지를 중요시 여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를 제기한 거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개인의 의지를 배제하는 것은 괴테의 입장하고 맞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괴테는 개성, 존엄성, 인간성, 개인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면은 궁극적으로 괴테가 중요시 여긴 것은 뭐다? 진정한 인간성. 진정한 인간성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인간성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요? 물질적인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적 편리함은 괴테 입장에서 꺼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 고귀함을 추구하는 것이 괴테 입장이고 또 하나 그 밑에 줄에 있죠. 집단의 목적만을 위해서 개인의 순수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정도로 해가지고 괴테의 사상이에요.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괴테의 사상이죠. 글의 논지와 가까운 것이에요. 글의 논지. 논지라는 것은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죠. 중심 내용. 그러니 일치성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의 가장 핵심, 이 글의 가장 주제,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말이 없지만 가장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지만 가까운 것이라고 했으니 가장이라는 말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이 집단의 목적에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되겠지. 괴테 입장에서는.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지. 그치? 뭘 추구해야 돼? 개인의 인간성, 정신적 고귀함, 개인의 순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비판이 필요한 거. 비판이라는 말도 밑에서 셋째 줄, 이 글의 맨 밑에서 셋째 줄, 심각한 병폐를 함께 치유하자는 측면에서 비판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으니까 가장 알맞은 것은 2번 정도가. 오답은 해설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나머지는 주제가 될 수 없다.
아주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문의 길이나 그리고 주제 찾기라는 측면에 있어서 얘는 대단히 어려운 것 측면은 아니고 뭐랄까 좀 시간을 갉아먹는 그런 선택지를 또 길게 읽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수능형 문제하고도 조금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좀 짧게 나지만. 그 다음에 6번. 보기의 관점에서 기억을 비판하라. 이런 것들은 보기를 먼저 봐도 돼요. 보기를 먼저 봐도 되고 이거 본 다음에 보기 봐도 되고 이럴 때는 좀 눈치껏 만약에 좀 이렇게 좀 시험지가 있으면 눈치를 이렇게 좀 눈을 뜨고 좀 보면 되잖아. 만약에 보기가 졸라 길어. 보기 엄청 길어. 그런 경우라면은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기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보기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본 다음에 보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처럼 눈치로 싹 봤을 때 보기가 별거 없죠. 짧죠. 그럴 때는 그냥 얘 먼저 보고 봐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또 정신적 찬란 오시지. 보기 먼저 볼까? 얘 먼저 볼까? 거기서 또 이제 정신병 오시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정도 센스는 좀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제1 언어 습득 연구에 대한 양극단 중 하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극단적 행동주의적인 입장이랬어. 자, 보기의 관점에서 기억을 비판하라고 했으니 기억에 대한 핵심만 나오면 되겠죠? 극단적 행동주의자적 입장은 어린이들의 백지 상태. 즉 세상이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전제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어.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 백지야, 백지. 깨끗한 섭반을 갖고 세상에 나오면 어린이들은 환경에 의해서, 여기 밑줄 그어야 되죠? 환경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한다는 것이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습득한다는 거죠. 눈치를 챈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읽을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수험생은 만약에 시험을 직접적으로 치르는 수험생이라면 나머지는 다 읽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문제의 의도는 더 이상은 안 읽어도 됐었어야 돼요. 그지만 내가 몇 번 얘기한 거. 자, 여기까지만 읽고 얘 본 다음에 문제 풀어도 아무런 하등 문제는 없는, 어려움은 없는 문제인데 이거는 문제 의도를 알고 있는 내가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여기까지만 읽고서 문제 바로 들어갈 용기 있어? 이 문제 의도 미리 알아요? 여러분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치?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 읽는 게 원래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원칙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입장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항상 그러니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읽고 문제 풀어도 절대 시간 어렵지 않다라고 내가 누차 설명했어. 그러니 지문은 다 읽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것을 믿고 지문 끝까지 다 읽어도 여러분들 시간 모자라지 않아요. 스스로를 믿고. 나지만 나는 더 읽지 않을게. 힘드니까 마스크 너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 생득론자는 언어 습득이 생득적으로 딱 봐도 반대죠. 반대 입장이죠. 우리 주변의 언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알고 있는 거야. 내재화된 게 있다니까. 주장한다. 딱 봐도 내용이 반대죠. 주장이. 라고 볼 때 몇 번으로 가야 돼요? 오답해 볼까요? 보기의 관점에서 기억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뭐야? 인간은 생득적으로, 원래 선천적으로, 원래 내부에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기의 입장이고 그것으로 기억을 비판하는 것이니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의 양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유전자 미쳤고 그치? 뭐 행동주의는 불완전한 말도 안 되죠. 정확한 문장도 틀렸고 의사소통 방법도 틀렸고 정답은 뭐여야 돼요? 여기처럼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무한한 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잖아. 그렇게 볼 때 기억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아동의 언어 습득이 외적인 자극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너의 기억은 여기까지가 기억에 대한 내용이죠. 배우거나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을 니네가 어떻게 만들 거냐고. 그리고 대표적인 언어의 창조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라고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5번 답이고. 얘도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보이진 않아요. 시간 갉아먹는 문제죠. 시간 갉아먹는 문제. 비문학 문제는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보기를 주고 보기의 관점에서 밑줄 친 부분이나 글의 내용을 어쩌고 저쩌고 해보아라. 심지어는 보기를 준 다음에 보기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그치? 이런 것들도 많이 내는데 적어도 이렇게 보기가 딱 봐도 눈에 봤는데 짧다. 별거 아니어 보인다. 이렇게 눈치로 볼 수 있잖아. 여러분들 운전할 때 앞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사이드도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정도 눈에 보이면은 짧은 글은 읽고서 바로 들어가도 괜찮으니 그냥 질러라. 이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도산 12곡 발이에요. 얘는 뭐냐면 설명해 줄게요. 얘는 좀 중요성이 있는 지문이니까 집에 가는 동안에 저기 지하철 안에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연시조 아시죠? 배경지식까지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뭐 언지, 그래서 언학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6수, 얘가 6수, 총 12수의 연시조잖아요. 이 도산 12곡을 쓰게 된 얘가 도산 12곡 발이고 이 도산 12곡을 쓰게 된 무슨 취지 또는 뭐 이유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한 그런 자기만의 글입니다.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인데 여기 바로 도산 노인이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이겠죠.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고 좋게 말할 것이 없으니 한림별곡이 이렇다. 여기서 말하는 가곡은 한림별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림별곡은 경기체가 웬만하면 배경적인 이야기 넣으려고 하진 않겠지만 제가 경기체가는 한림별곡만 공부하면 좋겠고 내용이 좋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문인의 입에서 나와서 나 교만하고 방탕하고 겸허하여 점잖지 못하고 온갖 안 좋은 폭언은 다 해냈네. 장난기가 있고 군자가 숭상할 바가 못 된다. 다만 근세 이별의 육가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에 성대하게 전해지는데 이 사람은 한림별곡보다는 육가라는 내용을 더 좋아하나 봐. 이 육가가 저것보다는 한림별곡 저것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또한 세상을 희롱하는 불공정한 뜻이 있으며 온유도뉴 좀 온화하고 세상을 갖다가 따뜻하게 만드는 실질이 적은 것을 어색하게 여기서 나는 너 진짜로 싫고 육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럼 뭐 해야 돼? 지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야지. 노인은 평소 음악,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 이황 선생. 음악을 이해하지는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을 알아서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속의 음악이 뭐 한림별곡과 같은 경기체가들을 말하는 거겠죠. 한가히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의 모습 선정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매양시로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리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로 부를 수는 없대요. 이상하네. 만약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엮어야 돼. 그렇지. 여기에 내용이 있진 않지만 배경 지식을 조금 넣으려면은 조선 사람들은 우리 말이 있지만 한자 한문으로 시를 써야 되죠. 양반들은. 그게 안 되잖아. 왜? 만약에 노래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쓰려면은 시속의 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언문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문으로 쓰니 그게 어떻게 노래로 부를 수 있겠어? 우리나라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 안 되기 때문이라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일찍이 대략 이별의 노래를 본떠 도산 육곡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하나는 언지용, 또 하나는 언학이다. 요거.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여 안석에 기대서 듣고자 한 것이 바로 도산 12곡이고 얘는 뭐예요? 시조, 연시조 이렇게 된 거죠. 이 노래를 불러서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나 두루 통하게 할 것이니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나의 자치가 잘못 어그러졌으나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시끄러운 일을 야기하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도산 12곡을 만들어서 너도 부르고 야 너도 부르고 하는 것이 또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게 할지도 모르겠고 또 곡조에 얹었을 때 음절이 맞을지도 알 수가 없어서 때때로 꺼내서 혼자서 완상해서 스스로를 반성하며 이를 취하길 기다릴 뿐이다. 한 게 바로 이황의 도산 12곡이고 그 발이죠. 발.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말의 노래가 대체로 품격이 떨어진다고 보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첫째 문단에서 그랬죠. 우리나라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여 좋게 말할 것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조심해.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지 국회직은 그 뭐 이의제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특히나 8급이라. 선생님, 퇴계 이황 선생께서 질문이 올 수 있다니까. 근데 아직 질문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국회직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우리말 노래가 대체로 품격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퇴계 이황 선생은 대체로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노래를 대체적으로 안 좋게 보나요? 그런 말은 여기에 없지만 거꾸로 가서 볼게요. 우리나라의 가곡은 분명히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니 문인의 입에서 나왔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이니 우리의 말의 노래겠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거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 이 말, 우리말로 된 노래인 한림별곡과 같은 가곡이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렇지?
얘가 나쁜 놈은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죠. 공무원식으로 풀어야 돼. 그 어디에도 한시라고 말 안 했어요. 한시도 없고 제가 해설제에다 넣어놨지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라고 해서 옛날의 시를 뭐 한시라고 한번 해볼게. 원래 이것도 무리한 적용이에요. 하지만은 한번 끼워볼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을 되살리고자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우리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내용을 담아서 그거를 노래로 부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내가 지은 노래로 애들한테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후세에 전해져서 좋은 평가가 되면 좋겠어라고 말할 수 있죠. 2번이에요. 약간 얘는 요게 조금 궁금할 수 있지만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이 도산12곡 발은 시험에도 따로 출제될 수 있는 비문학이자 이건 경계가 좀 없지. 하여튼 개인 글이기 때문에 얘 한 번 더 읽어두시면 좋고 얘를 읽었으면 당연히 뭐 하면 돼. 도산12곡을 한번 해석해야 되겠죠. 총 6수. 넘어갑시다. 빠르지 않죠? 빠르지 않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박성우의 두꺼비. 자, 적어도 이 시에는 이건 나와야 돼. 이 시는 나와야 돼. 고생하며 사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나의 나의 연미. 이거 1 나와야 돼.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꺼비는 뭐다? 아버지의 손이다. 어떤 손? 고생하러 살았던 아버지의 손이다. 요건 나와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처음 보는 시를 감상하고 이해해서 주제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 정도까지는 나와야 돼. 만약에 선생님은 이 시를 아무리 읽어도 이게 안 나와요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좀 정서가 메말랐거나 아니면 시 공부를 좀 해야지. 아버지는 이거 다 읽지 않을게요. 시가 어렵진 않으니까. 그 울퉁불퉁한데 두꺼워 헌집 죽게 새집다오.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다. 돌아가신 거지. 두꺼비와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돌아가신 거지. 봄이 지났으나 잔디만 깨어났고 아버지는 안 돌아오신 거지. 돌아가신 거지. 내 아버지 양손에 우툴툴툴 두꺼비가 두꺼비는 뭐다? 내 아버지의 그 고생하셨던 삶의 손이죠. 그러니 답은 뭐야? 자식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 아버지. 오답풀이도 한번 해보시고. 이 시는 교과서에 수록된 시도 아니어가지고 아마 처음 보고 낯선 사람의 시, 낯설었겠지만서도 이 정도는 시는 해석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 참고해가지고 박성우의 두꺼비 주제 해설 놓은 것도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9번 봅시다. 지문 설명이 생략했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정확히 봐야지. 다음 글에 대한 이해라 그랬어. 이해. 이해는 뭐 내용 확인하기일 수도 있고 내용 전개 방식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내용 확인하기 문제죠. 선택지 본 다음에. 얘도 답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해설지는 제가 만들어 놓았지만은 여러분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물론 인간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어떤 측면이 우리 지능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읽어야 돼. 그 물리적 특성들로는 충분치가 않으니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2번 선택지 물리적 특성은 인간 지능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은 충분까지는 못 되죠. 그걸 말했으니까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죠. 필요 조건까지만. 예를 들어서 1번에 다윈과 존 설은 뇌 조직이 인간 정신의 근원이라고 당연히 말했어요. 정신이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뇌 조직이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지능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방식은 내적 모순으로 자유롭지가 않죠. 당연하죠.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비물질적인 영혼이 어떻게 유령이나 귀신으로 나타나느냐 이거야. 생각해봐. 유령이나 귀신은 에이 하면 무섭게 얼굴 보죠. 얼마나 무서운데. 만약에 귀신이 내 다리에 나오면서 터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만지는 거잖아. 근데 무형의 정신이 어떻게 그런 걸 비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만들어서 나타날 수가 있겠어. 모순이 적용하는 것이죠. 4번, 5번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하나 외웁시다. 우리 훈민정음에서 모음에서 기본자 아래야 의, 이 천지인 그 다음에 초출자
오, 아, 우, 어. 양성, 음성까지가 단모음이었죠? 단모음. 그치? 단모음. 요거는 근데 제자 원리에 따라서 제가 만든 것 뿐이지 얘를 갖다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발음하는 위치에 따라서 구별하면은 고, 중, 저모음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운 지식이 아니라 준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당최 이중모음이었던 어이의 애와 아이의 애가 단모음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15세기에 얘는 무슨 어떻게 읽어야 돼? 지금의 예, 꽃게 할 때 개가 아니라 어이. 당연히 얘는 뭐예요? 지금의 멍멍이 개가 아니라 그냥 아이. 그러니까 옛날엔 뭐예요? 만약에 게장국을 먹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면 지금은 게장국이라고 하겠지만 가이장국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어이의 애와 아이의 애가 단모음으로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죠. 물론 얘는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얘하고 얘가 또 새로 들어왔죠. 제가 많이 설명한 거. 갈수록 단모음은 늘었다. 그래서 조음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없던 모음이 새로 들어오는 방식. 단모음이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단모음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단모음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어 역사에서 후설 저모음이 존재했던 것, 단모음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소멸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소멸된 것도 있어요. 후설 저모음이 아래아가 있었지만은 없어졌고 일부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돼서 얘 두 개, 얘 두 개. 오케이? 단모음이 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단모음 설명할 때 고조문법하고 단모음 설명할 때 하나 더 얘기했었지. 우리 의는 어떻게 돼? 본래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이의 애로 발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이로 발음하기도 하죠. 이 의가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꾸 단모음이 늘어나려고 하는 추세다. 또 뭐 있어? 단모음으로 들어온 얘는 자리를 잡긴 잡았지만 정확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김치찌, 게 하는 곳이 많으니까. 자꾸 김치찌개 할 때 어이의 개로 하는 것은 잘못 쓰는 것은 개가 맞죠. 이것은 뭐가 된 거야? 이 어이의 애와 아이의 애가 아직 자리를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해가지고 둘 다 비슷하게 발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한 발음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여기 자리를 못 잡은 것이지. 그리고 얘는 뭐예요? 단모음인 이, 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니 얘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그치?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얘네들이 완전히 단모음화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렇게 좀 내가 촬영이고 아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서 이렇게 딱딱 끊어 설명하지만 틀린 사람 없지 이거. 다 죽어 틀리면은. 지문 좀 봐주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PPT로 지문을 넣지 않았는데 순서 맞추기 문제는 가나부터 라의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해가지고 문제 주었어. 그러면 선택지부터 뛰어가는 거지. 가로 시작하거나 마로 시작하거나. 그치? 얘는 시간 많이 투자되는 것이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마 봅시다. 19세기 유럽 전역에 백자의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중국의 백자가 유럽에 들어오자 하얀 금이라 불리며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고 지금 마에서 뭐 했어? 유럽 사람들이 백자를 엄청 좋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가는 아우구스투스 2세가 연금술사를 시켜가지고 백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 이미 백자가 인기가 있었다는 내용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마가 있는 이상 절대로 가가 처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얘기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마 뒤에 마는 뭐예요? 백자가 그만큼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나로 가야 되는 거죠. 나. 18세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쌀농 문화가 발전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백자가 더 품격을 더했다고 해서 백자가 더 화려한 인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에서 먼저 백자의 폭발적인 인기 그 다음에 나는 예를 들어서 백자 인기를 심화한 것이죠. 때문에 마 다음에는 나가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이어서 볼 거라고 봐요. 국회직 문제는 이렇게 순서 맞추기 문제가 반드시 하나 보통 2개씩 들어있는데 이번에 하나만 냈거든요. 여러분들 순서 맞추기 문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옛날 재작년, 재작년 국회직 문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 놈만 좀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출.
12번은 일단은 얘는 답만 공개된 거예요. 답만 공개된 거. 그런데 일단 귀납은 아니에요. 귀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4번 답하면 됩니다. 귀납은 아니에요. 귀납은 뭐라 그랬어? 귀납은 다양한 사례 또는 경험에 공통점을 뽑아서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귀납이라고 그랬죠. 까마귀를 한 번 봤어, 두 번 봤어, 세 번 봤어, 계속 까맣단 말이야.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해서 뭐예요? 여기 개별적인 하나의 경험과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경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걸 바로 귀납 추론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 무엇도 공통점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답이에요. 저는 근데 그래도 이게 해설이라는 게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딱 들어맞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은 다를 전제로 삼고 다의 내용은 뭐예요? 화성의 극지방의 극관이라고 부르는 다의 셋째 줄입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검은 물질을 덮으면은 온도를 막 흡수해 가지고 이거 뭐야? 전제를 뭐냐? 화성에는 그 무슨 극관 전체를 덮게 된다는 그런 이 내용의 전제를 바탕으로 라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라에선 뭐라 그래요? 다의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라는 뭐야? 지의류 같은 이끼가 검은 물질 역할을 할 수가 있어. 하나의 전제. 혹독한 환경에서도 번식할 수 있어. 두 번째 전제. 이렇게 전제 1과 전제 2를 바탕으로 이끼가 번식하면 드라이아스는 녹아가지고 지구되는구나.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으니 굳이 말한다면 연역 쪽에 가까워요. 연역 추론 쪽에 3단론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 정확하게는 연역에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역은 귀납하고 다르게 귀납은 뭐 있어? 개별적인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연역은 뭐 어떻게 된 거야? 대전제, 일반적인 결론에서 일반적인 전제에서 개별적인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반대의 과정인데 이게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이어진 건 아니거든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은 아니지만은 굳이 좀 끼우면은 굳이 귀납을 언급했으니까 굳이 추론의 과정을 말한다면 연역 쪽에 가깝다. 근데 연역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 정도가 딱 좋은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10번은 틀리면 안 되고 지금 주제 2문제 나왔죠? 주제 찾기. 화성에 대기층을 만들어서 수증기 만들고 거기를 테라포밍 하자 그런 얘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기층 만드는 거. 빠릅니까? 또 어려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2번 문제는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14번 우리 많이 했었죠. 원지음을 따른다. 우크라이나어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왜? 우크라이나 국가니까 원지음이 우크라이나 국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원지가 뭐야? 우크라이나니까 원지 우크라이나의 발음인 원지음을 따른다. 당연히 뭐예요? 디귿 3번. 그래서 뭐라 그랬어? 거기 뭐냐? 중국의 그 배우 성룡이 아니라 청룡. 중국의 배우 그 주윤발이 아니라 저우룬파로 하는 것이 맞다. 저 원지음 따르는 것이니까. 그리고 뭐 있어? 신의 혁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낀 녀석들은 원지음과 한자 발음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이전의 사람들 공자는 그대로 공자, 맹자는 그대로 맹자 이렇게 간다 얘기했었죠. 정답은 3번. 이거는 뭐 얼마나 쉬워. 보자마자 1초 컷.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보면은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많이 질문을 하죠. 25문제 곱하기 3인데 이거 75분 안에 정말 다 풀 수 있을까요? 시간 남아요.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1분 안에 다 풀어? 아니라니까. 1초 컷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남아요. 물론 시간은 딱 맞게 푸는 것이 좋은데 대체적으로 좀 준비가 된 사람들은 한 5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를 많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모자란 게 아니다. 정답이 중요하다. 사업, 차. 넘어갈게요. 차는 전미사니까 붙이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뭐 이거 나왔고 이거 다 나왔네. 언급할 만한 게 더 없지? 언급할 만한 게 더 없죠? 이거 이제 나머지는 했으니까 이거 한 단어니까 무조건 붙여 쓰고. 비가 올 성쉽다. 조심합시다.
오다가 본용언. 오케이? 성십다가 보조용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요. 붙여 쓰면 허용하고 있고, 성십다는 하나의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성십다는 무조건 붙여 써야만 하는 것이지 올성 띄고 싶다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딱 됐지. 아, 어려웠어요? 하지만은 이거 누가 틀려? 왜냐면 여기다 쓰자. 일단 얘는 그냥 무조건 아웃이잖아. 누렇다, 노라타니까 어이에레, 노아이에레로 뭐가 된 거야? 음성 모음, 양성 모음의 모음 조화를 맞춰줘야 되겠죠. 기본적인 거 틀렸으니까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들리다도 안 되고 들으지가 뭐야? 우리 설명 많이 했던 것은 뭐 어디 들렸다 가는 게 아니라 들렀다 가는 것이었죠. 들리다가 아니라 들르다. 그러니까 들르지가 돼야 되지 들으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곱다. 추위의 손이 곱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 있지. 이렇게 손이 깨끗하게. 아니 이런 사람 부러워. 이렇게 보면은 손이 예쁘고 깨끗하고 막 하얗고 이런 손이면은 곱다 고와로 가지만 추위 때문에 손이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뭐야? 곱다죠. 곱다. 굽어가는 거. 그래서 얘는 뭐야? 곱다 고바서로 가야 돼. 여기에 곱다는 고와서가 아니라 고바서로 가야 돼요. 고바서. 그 다음에 그가 내 옆구리를 지르다. 지르다가 기본형이고 지르는으로 가야지 맞는 것이죠. 일단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설마 이게 만약에 예쁘게 고와서 이러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추위에 고와서라 했잖아. 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위에 손이 뭐 이렇게 다른 말 쓰지만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의심은 해봐야지. 자, 외웁시다. 기다라타가 맞아요. 길게 생기는 건 기다라타가 맞아요. 길다라타는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는 기다라타로 써야 돼요. 기다라타는 기다라타, 기다레 이렇게 활용하죠. 그리고 얘의 준말로 기다타가 있어요. 기다타. 얘는 준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활용해서 기다란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활용해가지고 기단이란 말이 있어서 얘하고 얘가 준말이 되는 것이죠. 얘도 준말. 판서는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얘가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았던 거지만 잘 봐. 이게 우리 군무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무원 준비했던 사람이 좀 정답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무원 준비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왜? 일단은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거 얘 아니고 이 둘 중에서 고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손이 추위에 고운 것이고 그치? 곱다잖아. 그러니까 추위에 손이 곱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뭐 있어? 제가 많이 했던 거 군무원 시험은 줄임말 좋아한다. 마지막에 뭐까지 나왔어? 총각무도 무우의 준말 많이 했으니까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한자성어로 바꾸어 보아라. 자, 외웁시다. 좀 어려운 한자성어가 나왔어요. 혼란 무질서는 일단 안 맞아. 정답 봅시다. 혼란 무질서는 파사현정은 아니고 파사현정은 아마 좀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절 다니는 사람은 본 적 있을 거예요. 절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서 얘는 이제 불교에서 쓰는 한자성어로서 파사현정은 여기에 안 맞고 오히려 뭐예요? 이렇게 파사현정, 이렇게 우리가 불교에서 사사로운 마음이나 사사로운 법이나 이렇게 뭐 이단을 섬기면 안 되듯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올바른 법, 올바른 불법을 세우는 것을 파사현정이라 그래요. 좀 어렵죠?
얘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그냥 혼란과 무질서는 그냥 오합지졸 아니냐 이렇게 해본 건데 비슷한 말이 오합지졸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해서 먹은 거예요. 나머지는 외웁시다. 호질기의. 남에게 충고받기를 꺼리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장두놈이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는 거.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어. 도행 역시 순서 바꾸는 거. 지르기만은 많이 했네. 윗사람을 속이는 일이죠. 남을 속이는 일. 좀 어려운 한자 성어가 많이 들어갔다. 낯선 것이 들어갔다. 자, 한자 성어 좀 이렇게 어려운 한자 성어 나왔다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거 막 찾지 말고 하던 거 해. 하던 거는 뭐다? 제 거 군무원 이론서 3권에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우리 군기잡기 공무원 기출문제, 군무원 기출문제 거기에 군무원 기출문제로 나온 모든 한자 성어. 그건 기출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 하는 거죠. 아, 이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해설지에다가 정말 많은 설명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재직렬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해설이나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의도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존슨의 상상력 이론을 영상도식 내가 이거 뭐 어디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 전공도 아니죠. 이 글의 논리대로만 한번 풀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이게 뭐지? 그 인간의 상상, 심리학 관련된 쪽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내 해설이 맞긴 맞대요. 정확히는 그 사람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손을 봤어요. 우리가 좀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갑니다. 존슨의 상상력 이론은 영상도식과 운유적 사상이래. 문제가 그릇도식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데에 집중해야 돼. 영상도식이란 난 운유적 사상을 몰라요.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소수의 인식 패턴들이 시대와 문화를 넘어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야. 그것을 그릇, 균형, 연결, 원근 이렇게 막 나타냈는데 이 말 자체가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그릇이야? 우리 컨테이너 뭐예요? 뭐 그 안에다 쟁여놓는 거고 우리 아버지한테 컨테이너 그러면 뭐예요? 그 전원주택 집이거든요. 컨테이너 하우스 만든 거 있거든. 우리가 그릇은 뭐야? 짬뽕. 짜장면. 번역하다 생긴 거야. 번역하다. 그릇으로 번역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봐. 우리는 영상도식을 물리적 대상은 물론 추상적인 대상들의 사상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상에 식별하고 동시에 추상적인 개념들 동안 구체화하는 거야. 어려워요? 잘 봐.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다 도식이에요. 이게 지금 다 영상도식이 맞거든요. 사랑을 받는 사람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야, 기쁨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거죠. 근데 그것이 가득 차 있대요. 물론 심장에다가도 넣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이 가득 차 있어. 기쁨이 어떻게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영상으로 도식했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영상 도식했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 더 볼까요? 원수를 기다리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어떻게 담기냐고. 분노를 담아? 두려움 속에다가 몰아넣었지. 타이보다 영상도식이죠. 영상도식. 근데 기쁨으로 컨테이너 안에 가득 차 있고 컨테이너에 담겨 있고 컨테이너에 몰아넣고 컨테이너에 들어가고 있죠. 다 그릇도식. 근데 컨테이너, 그릇 안에 부딪혀요? 그러진 않죠. 얘는 그릇도식이 아니죠. 그릇도식은 뭐라 그랬어? 방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 대상. 컨테이너니까. 발음이 구려서 미안합니다. 컨테이너니까. 그릇이란 말보다는 컨테이너라는 말이 그 자체. 우리 컨테이너 알죠? 이거? 컨테이너 이거 알죠? 이거? 여기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막 만약 밀반입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란 말이 더 좋은데 그릇이라고 했어요. 박스가 더 낫지 않았을까? 창고가 낫지 않았을까? 하여튼. 자, 그러면은 얘는 부딪혔기 때문에 컨테이너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해설제 넣어놨으니까 보지 말고. 뭐야? 뭘까? 이것들 중에서. 여기 있는 걸로만 한번 해봐. 상상 한번 해봐. 뭘까?
뭘까? 요 내용을 물어봤어요, 내가. 그 심리학 하시는 분한테 요 내용을 물어봤어. 그러면은 물어보자. 진전 없이 막다는 길에 부딪혔는데 우리의 관계가, 야 생각해봐, 관계는 서로 간에 추상적인 거잖아. 부딪혔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면 내가 봐도 그릇은 아니야. 확실하게 그릇은 아니야. 그럼 뭐니? 3초, 2초, 1초 차단. 그치? 차단은 부딪히는 거니까, 못 가게 부딪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좀 어렵죠. 하지만 할 수는 있고 답이 없는 문제는 아니고. 어디까지 생각하는 게 좋을까? 어디까지? 우리 군무원 문제 이런 식의 비문학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 이건 수능형 문제냐? 전혀. 수능하고 직접 상관이 없고.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까? 일단 나 이거는 선생님 의도대로 맞췄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서 완벽하게 선생님 말한 대로 똑같이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릇 아니야. 그렇지? 내가 한 말을 이해하면서 아,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군무원 합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자, 19번에 봅시다. 조세희의 육교 위에서인데 얘는 뭐 우리가 조세희 작가 하면은 써놓는 게 좋은데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해설지에 넣어놨으니까는 이거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난쏘공. 이게 연작 소설이잖아요. 연작 소설인데 그 중에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육교 위에서. 배경적인 얘기 하지 않을게요. 배경적인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지문 드린 거 있었죠? 넷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나무 의자들 앞쪽, 공중전화 부스도 전부 사람들로 메워졌다. 둘의 기분은 아주 우울했다. 즐거운 일이 없었다. 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다고. 딱 봐도 어때요? 내가 지금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고 공중전화 부스에 서 있는 것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동생과 동생 친구 옆으로 흘러넘쳤으니까. 그리고 첫째 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보이는 거리에 나무 의자에 앉아서니까 어때요? 내 동생과 그 다음에 내 동생의 친구는 나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것이지. F에서가 아니라. 동생과 동생의 친구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를 박쥐라고 불렀어요. 박쥐라고 불렀어. 그거 이 말했잖아. 박쥐 때문이야. 친구가 한 말이지. 박쥐라니? 그때 친구가 버스에서 잊었어? 동생은 소스라치 물었어. 그는 대학에 있잖아. 이렇게. 그하고 나는 그 동생 여기서 그 관찰자는 뭐예요? 누군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있는데 동생 있고 그 다음에 동생의 친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형이거나 언니거나 하겠지. 누나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좋지 않은 기억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나쁘게 대해줬지. 그거 뭐라고 돼 있어?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힌 인간이 밖에서 달라져야 될 까닭은 없잖아. 우리를 괴롭혔다는 걸 알 수 있고. 동생은 자신의 친구가 박쥐로 부리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이 안 돼요.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것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아마 반대하는 걸로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제안은 뭐야? 그 박쥐가 내 동생 친구에게 같이 일해보자. 높은 자리를 권한 것이잖아. 동생은 박쥐로 불리는 그가 동생의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우두머리를 부여한 것을 신문에서 안 돼요. 거기 이런 말 있지. 그가 나를 협박하고 있어. 동생 친구가 한 말이죠. 동생이 웃어? 그랬더니 뭐야? 신문을 봐. 그가 우두머리가 돼 있어. 라고 동생 친구가 동생에게 제안한 거지. 신문을 보라고. 그러면 신문에서 본 건 아니에요. 뭐 전체적인 내용은 나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거든요. 동생하고는 동생 친구가 있어가지고 둘이 단짝 친구였어요. 어떨 때 대학 다닐 때. 동생 친구랑 동생은 대학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막 이게 70년대잖아요. 뭐 시위하고 대학생들의 그런 목소리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박쥐는 교수이자 그 다음에 그 신문사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주간을 담당하는 높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대학교에다가 그 신문에다가 글을 기고하고 붙이려고 했는데 박쥐가 그걸 막아요. 교수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동생하고 동생 친구는 이 박쥐놈을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동생하고 동생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이 윗사람으로 누가 오는 거냐면은 박쥐가 오게 된 거예요. 너 몰랐어? 신문 보라고. 그자가 왔다더니 뭐라고? 놀란 거죠, 동생이. 그런데 그자가 친구인 동생의 친구에게 높은 자리로 와. 넌 내가 옛날부터 봤던 놈이니까 높은 자리로 와. 그거 나고 있잖아. 왜 그가 너의 마지막에 밑에서 셋째 줄.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힌 인간이 밖에서 달라져야 될 까닭은 없어. 그 새끼는 옛날에는 지금 나쁜 놈이야. 없지. 그래서 동생이 뭐라 그래? 그는 너에게 뭘 원하는 거야? 약간 했지. 뜨니 동생 친구가 뭐라 그래? 그야 충성이지. 자기가 못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를 테고. 어떤 거? 동생 친구는 바른 말 할 줄 알잖아.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다 글을 쓸 줄도 알잖아. 이런 놈을 내가 데리고 오면은 내 편에서 바른 말 해줄 수 있겠지. 를 그 박쥐 그 녀석이 원한 거예요. 결론은 잘 살아요. 박쥐랑 내 동생 친구는. 그런 걸 보면서 동생이 좀 이렇게 허탈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에 결론은 끝나게 되는 그런 난장이가 쏘는 전문공의 일부 내용입니다. 빨리 봅시다. 틀리면 가만 안 둬. 되어요의 준말은 되요. 오순도순도 맞고. 그쵸? 오순도순도 맞고. 오손도손도 맞고. 뭐 복수 표준어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자리를 빌리다 빌려. 많이 했었어요. 틀리면 가만 안 둬. 북어 꾹. 북엇국으로 여기서 된 소리 뭐야? 사이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북엇국. 됐지? 사이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뭐 나왔어? 순 대국이 맞다 맞다 맞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은 요약 도록이죠. 도록이냐 토록이냐 지냐 치냐 많이 외워두는 것이 좋은데 제가 해설제라 넣어놨어요. 원칙은 뭐예요? 하의 앞에 울림소리가 있으면 하의 앞에 울림소리가 됐으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보자. 다정하다. 하 앞에 울림소리가 있으면 어떤 거는 거야? 노란 양말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니까 다정하다 이렇게 될 때는 뭐예요? 다정하다가 줄어가지고 축역에서 다정타 이렇게 하 앞에 울림소리가 있는 경우에는 히읗이 줄어가지고 히읗이 축역돼서 타가 되지만 요약 울림소리 아니죠? 이럴 때는 요약 도록으로 가는 것이 맞다. 됐죠? 많이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지금 너무 길어서 생략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 러시아의 번성? 왜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 지금 러시아는 지금 내가 그럼 취향이 아니니까 나 뭐라 하지 마세요. 내용은 뭐예요? 알렉산드르 2세가 내 취향이 아닙니다. 난 싫어요. 난 푸틴 싫어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셋째 줄에 러시아의 부흥을 시대별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시대적 상황인 러시아의 부흥을 알렉산드르 2세 이후에 뭐예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서술한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나열했어요. 뭐 모스크바가 무슨 뭐 흑해 함대 괴멸하고 어쩌고 저쩌고. 왜 이런 걸 문제로 넣었어 지금? 아이씨. 그리고 무슨 뭐 빵 보드카 다 먹고 죽어라. 하여튼 뭐 그렇고. 그다음에 22번은 어휘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재밌죠? 오행 문제.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어요. 상생은 서로 어울리는 거고 상극은 안 맞는 거니까. 삼장은 오행 가운데 수고. 그 다음에 삼장과 상생관계 인물인 목은 저팔계. 우리 합시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해가지고 저팔계는 목. 그리고 화. 손오공은 화. 손오 삼장이 제대로 특별히 저팔계를 파면한 것은 상생관계. 이들은 상생.
삼장과 손오공 사이에 상극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관계도 이제 화인 동시에 금이니까 그게 뭐야? 상생, 상극.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 있어? 사오정 어디? 사오정 어디 있어? 아이씨. 아 이거 지문이 없구나. 마지막으로 사오정은 오행의 토니까, 그렇죠? 토니까. 그래서 갈등을 모든 인물들과 갈등을 조절하는 상생관계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3번이고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 요걸 근거로 풀면 되는 거잖아. 여기 한번 해봅시다.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이고 상극은 뭐예요? 목극토, 수극토,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 간의 관계는 수, 화 또는 수금, 수목, 수토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치? 이렇게 나머지 정했지만 손오공이 두 개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면 되는 거니 정답은 3번이죠. 오답한다면은 손오공은 화고 접하기는 목이기 때문에 목생화, 상생. 손오공하고 접하기가 잘 지내나? 접하기가 목이고 손오공이 금이니까는 뭐야? 상극도 되고. 그 다음에 삼장은 수고 접하기는 목이기 때문에 뭐야? 상생. 사오정은 토, 접하기는 목, 상극. 이렇게 되는 거지. 재밌는 문제죠. (24번은) 그 정보직렬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중요 표시하고 좀 지문을 여러 번 읽어두세요. 우리 군무원 직렬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데이터 권력은 객관적 원본에 입각한 사실에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재료를 만드는 거죠. 요즘에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네이버 이렇게 검색 포털.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 유튜브 관련 영상. 그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 성격 나오는 거지. 그래서 유튜브 관련 영상 함부로 안 보여줘야 돼요. 과연 나의 유튜브 관련 영상 뭐가 뜰까? 1번 농구. 야, 이거 헛소리 그만. 정답은 1번입니다. 공적이고 질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역사기록 학적 시도는 데이터 권력과 반대죠. 방해받는 것이죠. 그렇죠? 방해받는 것이죠. 이 데이터 권력은 질적이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기보다는 뭐에 의존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하고 개별의 구체적인 가치나 질감을 무색무취의 건조한 데이터로 만들어버리죠. 그런 것들은 그냥 데이터 조각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런 식이니까는 정답은 왜 넘기지도 않았냐? 1번이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하면 좋은데 해설지에다가 자세한 거 넣어놨으니까는 시간 관계상 조금만 좀 줄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25번. 지문 너무 길어서 생략했는데 지문만 길 뿐인 거지 문제를 좀 쉽게 냈어요. 어떻게 냈어요? 적절한 거죠. 유교가 국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한나라의 촌락 공동체는 유교의 도덕적 기본 나와 있잖아. 한나라 무제가 유가의 사상을 한나라의 전통 사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5번째 문단에 뭐라고 있어요? 촌락 공동체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유교적인 윤리나 규범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4번이죠. 맞다. 자, 어때요? 우리 군무원 시험하고는 군무원 국어 시험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은 충분히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비문학이 좀 너무 마지막 거 같은 경우도 너무 길어서 예를 들어서 25번 문제는 수능형 문제하고도 닮았다고 보여요. 너무 길어서 우리하고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연습용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어법 문제도 다시 한번 해설 보면서 보시면 좋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은 귀납 추론 대신에 연역 추론이 맞다는 것은 제가 끼워 맞춘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좀 도움되셨길 바라고 여기 해설지 좀 더 읽어보시면서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